엄마를 위해서 좀 살아봐. 취미를 좀 가져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자식한테 관심을 줄여주시면요. 별로 멀어졌다는 느낌을 덜 받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크게 속썩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받아서 무슨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분들이 잘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케팅에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실제 경험에서 기대치를 뺀 게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래요. 굉장히 잘한다는 이름을 듣고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그냥 다른 식당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그 식당의 경험치는 낮지요. 그러나 그 식당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이 꽤 잘했더라도 내 기대치가 엄청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맛이 없네가 되는 거지요. 여행을 갔어요. 도대체 사전 정보가 없어요. 아무리 SNS를 뒤져도 이 근처에는 맛집이 없어요. 그래, 그냥 한 끼나 때우자라고 갔는데 의외로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식당은 굉장히 맛이 있는 데가 되는 거지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해서 무한대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확정점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삶에 대해서 실망해요. 자녀에 대해서도 실망하지요. 나는 왜 돈도 이거밖에 없지 하고 꽤 돈이 많은 분이 실망하는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로 성공했는데 나는 내 능력에 비해서는 이거밖에 하지 못했어 하기도 하지요. 자기는 100살까지 계속 마라톤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8, 90살 되면서 걷는 게 힘들어지면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기대치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버려야 돼요.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행운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삶은 재수 없는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보통 노후에 어떤 취미 활동을 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일만 열심히 하고자 모범 시민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젊어서부터 운동 좋아하던 분들은요. 노후가 되면은 운동의 종목만 바꾸면 돼요. 격렬하게 축구를 좋아하던 분들은 축구는 다칠 수 있으니까 다른 구기로 바꾸면 되고요. 마라톤 뛰시던 분들은 그냥 1000m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요. 젊어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요. 노후에는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겠지요. 돈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행을 못 가시던 행복한 분이 있는데 평소에도 여행을 못 갔던 거지 엄청 좋아하셨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냥 노후는 6개월은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서 살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살고 그러면 되겠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만 좋아해요. 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아무런 취미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뭔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재테크에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노후가 되잖아요. 별로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힘든 일이더라도 계속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시지요. 우리 애는 참 걱정이에요. 넌 커서 뭐 할 거니? 하면은 돈 많이 벌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리죠. 돈 많이 버는 것도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평소에 취미가 없으셨다. 괜히 남들이 재밌다고 해서 뭐 배워도 괜히 운동해도 뭐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돈 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취미를 좀 가져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가 되시잖아요. 자녀한테 많이 들어요. 그냥 자녀한테 많은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귀찮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옛날에 일했을 때는 일하느라고 자기 고민하느라고 잔소리가 좀 적었거든요. 이제 노후가 되시잖아요.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자녀분한테.
그건 자녀분이 싫으니까 그러죠. 엄마를 위해서 좀 살아봐.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가져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삶과 남의 삶이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모도 떼내고, 자식도 떼내고, 형제도 떼내고, 친구도 떼내고, 아내도 떼내고, 여자친구도 떼내고, 남자친구도 떼내고, 남편도 다 떼면은 나한테 뭐가 남지요? 그랬을 때 남는 게 온전한 나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지만요. 제 경험에 따르면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모님은 노후가 돼서도 자식 생각만 하는 게 취미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 그냥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만 자식한테 관심을 줄여주시면요. 취미 가지란 얘기를 안 듣습니다. 만약에 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 집에서 살고 자식이 매일 밥 먹고 들어오고 매일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꽤 괜찮은 튼튼한 관심의 틀입니다. 자식이랑 10년 년 계속 떨어져 있다가 그 자식이 결혼하잖아요. 별로 멀어졌다는 느낌을 덜 받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랑 나랑 한 집에 살다가 자식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미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도 충분히 멀어져 있었어요.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도 부모와 자식은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별로 그다지 돌이켜보면 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내 입장에서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자식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대답하니까 나는 자식이랑 멀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모는 본인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잔소리도 하고 못도 해주면서 자식이랑 나는 아직 가까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죄송하지만 착각이었던 거지요. 자식이 결혼해서 딴 집에 살게 되잖아요.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접촉수단이 없어지니까 멀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아요. 이미 멀어져 있고 사실은 이 정도 거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요, 결혼의 이유가 그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결혼하는 수가 있어요.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할 정도의 자식이면은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관심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간섭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하고 딴 집에 사니까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멀어졌다라고 느낌을 받는 건요, 가까워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는 멀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식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내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했어요. 자식이 결혼을 하잖아요. 며느리라는 사위라는 제3자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미움받을까봐 하지 못하던 얘기나 그런 거를 갖다 며느리나 사위한테 얘기하면서 좀 네가 어떻게 해봐가 되는 거지요. 이제 거기에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지요. 그러면서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을 배렸어. 사위가 우리 딸을 이상하게 만들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흔히 많은 분들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제 생각에는요, 60이 된 나와 90이 된 부모의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50이 된 나와 80인 부모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많게 되느냐? 내 나이 30까지도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얘기 들었어요. 50이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이 된 자녀는 그제서 80이 된 부모한테 반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80이 된 부모님은 이제 지도 나이 들었다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0이 된 자식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50이 된 며느리와 80이 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50이 된 사이와 80이 된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는요, 나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의외로 나와 나의 부모, 나와 나의 시댁, 나와 나의 처가와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도 50대에 많이 합니다. 결국은
80살, 90살 될수록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철이 없더라도요, 50인 자녀, 60인 자녀를 갖다 굉장히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늙은 부모와 늙어가는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파지잖아요. 평소에 내가 알던 부모님이랑 다른 분이 돼요. 그러면 다른 부모님을 만나게 되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늙어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의외로 굉장히 커다란 나이 늙어가는 노후의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ADHD인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치고 성격이 나빠지지 않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ADHD인 아들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저절로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다시 우리 어머님의 성격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렸을 때보다 더 철이 없어지는 자녀도 종종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게 옷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는 거지요. 자식이 나이 들면은 해줘야만 되는 게 카드빚 갚아주고, 주식해서 잃은 돈 청산해주고, 코인에서 잃은 돈 청산해주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 이혼할 때 내 돈도 보태주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아이의 한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식에 대한 경제적 보조가 만약에 나이, 노후의 어떤 삶의 질의 한계를 갖다 망치는 정도가 되면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나를 지켜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가 될수록 피해야 되는 인간관계 하나를 얘기를 든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사기꾼을 피하셔야 됩니다. 노후가 돼서 만나는 사기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사기를 치려고 애초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로맨스 스캠도 한 방에 안 당하거든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 새로 생긴 인간관계예요. 온라인상의 인간관계가 오프라인상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보다도 더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경우는요, 몇십 년 알고 지낸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예요. 묘하게 우리는 친한 사람을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하던 대로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친구나 친지나 아무리 오래 알아 들어왔던 사람이더라도요, 큰 돈을 맡기지 마세요. 알고 지내던 사람도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피하는 게 노후에 제일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방법은요, 자식이 초등학교 때나 30살 때나 60살 때나 다 똑같아요. 싫은 얘기 안 하면 잘 지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성과에 따른 칭찬의 관계가 돼요. 시험을 못 보면 야단치고, 시험을 잘 보면 칭찬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숙제를 해라, 학원에 늦지 말아라 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재앙이 되지요. 그래서 가끔 전 얘기해요. 공부라는 단어를 입에서 없애세요. 그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20, 30대에도 마찬가지죠.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왜 너는 맨날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가까워질 수가 없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네 가정은 그렇게 할 거니,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걔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지요. 결국은 자식이 싫은 얘기 안 하면요,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더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요, 더 싫은 얘기를 듣기 싫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나 20, 30대까지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내하던 자식도요, 내 품을 떠나면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지하기 때문에 싫은 얘기를 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말이더라도, 아무리 자식이 한심하게 보이더라도 성인이 되었으면요, 싫어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우리의 관계에는 유리합니다. 30년 동안 해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 잔소리는요,
앞으로 자식이 70이 될 때까지 40년을 해도 그 자식은 안 바뀌어요. 오늘은 노후에 자녀와 어떻게 잘 지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께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